시장 보기 시시각각 오늘장 분석하겠습니다. 자, 교보증권 백주훈 차장 나와 계시고요. 동양증권 마포지점 박오신 과장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조금은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 자, 마감 지수 확인할게요. 지난밤에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경신했다면서 이렇게 막 P급빛 모두가 확 번져나더라고요. 물론 오늘도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점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의 숨고르기 장세는 양호하다 라고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슈 잡혔는지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코스닥 시장 얘기를 나눠드렸지만 오늘도 또 이슈로 코스닥 시장 넣어봤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 마감에는 약간 돌아서긴 했지만 거의 보합 수준에서 오늘을 마감짓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감이 커진 지금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또 궁금합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좀 말씀 나눠볼게요. 일단 코스닥 시장 움직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백주훈 사장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내에서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상 3거래일 전에 환율 대비해서 환율이 10원이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4천억 이상 매수를 하는 이제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종목 찾기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한 형태들이 역시나 중소형주라든지 그동안 지수 대비 가격이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에 대한 이제 선호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관의 바스켓 물량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움직이기에는 편한 좀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방 업체라든지 완성품 업체들, 특히나 삼성전자를 위시한 이런 완성품 업체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T 관련한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부품 장비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역시나 코스닥 지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역시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의료종밀 업종에 대한 업종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이냐 아니라는 판단은 네. 아직까지는 좀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거래소 시장에 있는 완성품 업체들의 수익 가치에 대비한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종목들이 부품 업종들, 물론 이런 부품 업종들이 완성품 업체의 수익 가치를 이상 가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점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마켓 시어를 갖고 있다라고는 모르지만 수주를 받고 있거나 오히려 도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비슷한 수준의 업종 PER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코스닥 지수에 대한 이제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 여력의 폭은 역시나 한 단계 완성품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래소 지수가 2050포인트를 넘어서 레벨업 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좀 관찰 포인트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상승할 만한 폭은 남아있지만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많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박우진 과장님, 계속 이제 뉴욕 증시와 비교를 하게 되네요.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찍었다는데 왜 우리는? 이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일본 증시도 날아가더라고요. 조금 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시장으로도 쭉 이렇게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요,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동반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이루어졌을 때만이 지수는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좋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수는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모습들을 보면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가 나왔던 이제 글로벌 악재에 굉장히 둔감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지금 상단에서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2030포인트 정도를 지금 뚫지를 못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근에 한 4차례 정도 지금 벌써 상단에 부딪히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주 또 옵션 만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지수가 속도 조절을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도 그렇고요. 중기적으로는 지수는 레벨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조정폭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조정이 나와봤자 한 1980에서 1960포인트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큰 흐름 내에서 봤을 때는 지수는 2100포인트, 200포인트 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정폭이라면 양호한 조정폭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일단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담아갈 가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지수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 주도주가 약간 부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대형주 중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한 종목이 있긴 합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도주로 좀 나서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의 레벨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2013년 들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재편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후로 항상 지금 지수 포인트 정도를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스권에 갇혀있던 시점이 한 5년, 6년 됐죠. 근데 예, 예. 지수의 하단부는 항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같은 경우는 위든 아래든 뚫어줄 수밖에 없는 기술적으로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위쪽으로 더 뚫고 열어줄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물론 상승폭이 가파르고 그동안 이제 상단부로 작용을 했던 부분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뚫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도 좀 봐주세요. 요즘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이 뭐 확 들어와야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은 해주셨지만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씩 유입은 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근데 그런 기사를 봤어요. 왜 예전에는 외국인 수급하면 유럽계 자금, 미국계 자금 이렇게 많이 언급하면서 뭐 미국계는 단기적인 성향, 유럽계는 조금 더 긴 시각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을 하곤 했는데 요즘은 미국계, 유럽계 다 그냥 제쳐주고 중국계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들의 성격도 좀 궁금하고 그 속내도 궁금하긴 한데 물론 외국인이 아니시니까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듣겠지만 좀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중국 쪽 자금 흐름이 지금 최근에 이제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11월 달 이후로 지금 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월 달 같은 경우는 한 1조 2,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네. 영국계 자금이 제가 알기로 한 4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근데 2월 달에 총 외국인 매수 자금이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진 중국계 자금이네요. 사실상 중국계와 영국계가 다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뱅가드 이슈 때문에 좀 매도가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영국계를 제외하고는 사실 매도가 약간 우위였습니다. 근데 중국계 자금이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시켜주는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지금 중국계 자금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상 일단 QD2라고 해가지고 적격기관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적격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한 4달 연속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내 그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자체가 볼륨이 커지고 있고요. 그 내에서 한국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매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되나요? 예,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금융산업 자체를 더 볼륨을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해외 투자 비중이 올라갈 때마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비율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글로벌 경기 내에서 중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또 국내 증시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이제 중국계 자금도 쭉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가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전략은 잠시 뒤에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했던 업종들, 종목군들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하시죠. 어제는 시장을 이끈 것이 대형 IT주들이었는데 물론 오늘도 IT주는 올랐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조금 더 눈이 갔던 것은 조선주들 움직임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됐고요. 기대감만 있었다면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겠지만 수주 소식도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괜찮은 것일까? 백준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조선주들 어떻게 보세요? 좀 좋게 보십니까, 이제? 뭐 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업종의 개선보다는 아무래도 순환매성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근거에는 물론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이제 기저효과죠. 바닥을 확인하고 터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물론 반영이 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실적 장세에서 이제 유동성 장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조선업종들의 실적도 확인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물동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박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조선업체들의 이제 수주가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연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 대한 이제 기간들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일전에 이제 박우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격의 논리가 오늘도 적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STX 조선처럼 오히려 밸류에이션들이 그 상위권 업체들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역시 8%대 이상의 이제 급등세를 보였고요. 역시나 메이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제 선박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날 것이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대감에 베팅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요. 예. 이제 역시 그것은 이제 확률 게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들이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심 업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뭐 중심 업종들을 수익 실현하면서 가격이 쌀 때 순환매성을 노린 이제 트레이딩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장 내에서 저희가 뭐 한 달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순환매 장세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도주가 나타나야 되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수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상황까지는 뭐 기존에 제시했던 전략대로 역시나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업종 순환매를 그 타겟팅 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조선업종 내에서도 이런 플랜트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마켓쉐어가 높은 대형 업체인 현대중공업이든 대우조선해양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요. 대우조선해양과 어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까지. 예, 그래도 조선주 가운데서는. 하지만 후원 점수는 역시나 주진 않으시네요. 네, 뭐 시장이 이제 주도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우신 과장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조선주? 일단 조선주가 뭐 그동안도 이제 몇 번씩 뭐 얘기가 나왔던 업종군인데요. 저는 이제 뭐 줄곧 말씀을 드리지만 조선이나 철강이나 이쪽을 괜찮게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매매를 하는 입장이라면 좀 네. 괜찮은 업종이 아닌가 투자하기에. 물론 실적 이런 부분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밸류 측면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는 하지만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좀 터닝을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쪽에 저는 좀 베팅을 하는 편이고요. 일단 탑픽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을 개인적으로 꼽는데요. 일단 그 근거 자체는 대우조선해양이란 회사 업체 자체가 올해 수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올해 수주 목표를 이미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무난하게 좀 달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일단 시장에서는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영위하고 있는 영업군에서 해양 플랜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양 플랜트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이나 이런 실적 측면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탑픽은 대우조선해양을 꼽고요. 조선주 자체는 중기적으로 좀 매력적인 업종군이 아닌가 대형주 중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조금은 무리 있습니까? 일단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사실 저는 이제 대형주에서는 IT 쪽을 뭐 일단 더 현재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현재는 그런 예. 편이고요. 큰 흐름 내에서는 괜찮은 업종군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두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어떤 수치상으로의 확인도 가능하겠고 그런 미래를 내다봤을 때 조선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조금은 또 의견이 좀 이제 차이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ED 관련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차트 참 예쁩니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바로 서울반도체의 오늘 하루 모습이었습니다. LED 관련주들 오늘 흐름 참 좋았습니다.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LED 관련주. 요즘 들어서 참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서울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관련주 루멘스, 루미마이크로 뭐 등등해서 오늘 참 좋았습니다. 마감 지수 한번 볼게요. 마감 주가 어떻게 됐는지. 루미마이크로가 LED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올랐네요. 5% 이상. 금호전기가 4%대, 서울반도체 루멘스 3%대. 자, 어떻게 할까요? 백주현 차장님, 지금이라도 살까요?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입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IT 흐름과 같이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오늘 또 LED 관련주들이 이제 완성품 업체이거나 그다음에 시장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뭐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고 역시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은 LG 마이크론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이제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부품 업종과 그다음에 기판 업종들로 확산이 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LED 관련 부품주라든지 소재주들도 역시나 저평가 영역대에 있는 종목들군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네. 영역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당연히 이제 관심의 뭐 최선호군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런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LED 가격이 상당히 이제 양산하기에는 가격이 높았고요. 뭐 현재 저희가 뭐 그냥 평판 시장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LCD에서 LED로 또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또 OLED라고 하고 있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부품주와 완성품 업체들이 당분간은 시장을 좀 독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국내에 있는 LED 업체들도 현재까지 기업 실적과 영업 실적을 갖고 왔던 종목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지속 가능성들이 다른 업종보다는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방 산업군들이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부품주들과 그다음에 소재주에 대한 수혜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이런 장대 양봉을 나타내면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ED 관련주 가운데서도 참 많잖아요. 종목 수가. 뭘 제일 좋게 보세요? 역시나 저는 이제 LG 향의 이제 네네. 수주를 받고 있는 종목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 뭐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나 뭐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제 관련주들도 대부분 이제 포함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대장주들은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서울 반도체를 일단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울 반도체가 그동안에 이제 치킨 게임 때문에 영업이익률과 여기서 턴어라운드를 하는 관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수 대비나 업종 대비의 수익률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조명이라든지 우리 ETI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돼 있고 저가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역시나 시장 수익률을 비트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LED 관련주들 서울 반도체 지금 39,900원에 오늘 마감됐는데요. 2년 전으로 이제 주가 수준이 돌아갔네요. 지난해는 정말 흐름 안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박우신 과장님, LED 관련주 의견 주세요. 일단 LED 업종 자체는 탑픽 업종으로 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2013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또한 이제 LED 업종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미국의 업체죠. 이제 크리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크리라는 업체가 사실 어제 주가가 한 14% 정도 뛰어서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라는 업체의 주가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1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네.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 일단 전일 크리라는 업체가 주가가 상승했던 원인 자체가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LED 쪽은 이제 단가가 센데 그 단가를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추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가정용으로도 보급이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좀 한 단계 또 레벨업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업체들도 주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탑픽으로는 루미마이크로를 저는 일단 꼽고 있고요. 예. 그렇게 꼽는 이유 자체가 일단 이 루미마이크로라는 회사가 한 2년 전만 해도 적자 회사였습니다. 금호전기 계열사인데요. 일단 작년에 흑자로 돌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4배 정도 뛰었습니다. 와.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작년 3, 4분기부터 일본에 이제 엔도조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LED 조명 패키징을 납품을 시작을 했는데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LED 조명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뭐 국내나 뭐 중국이나 유럽, 뭐 미국 쪽은 아직 이제 태동하는 얘기가 나오고 단계인데, 있는 거고요. 네. 이제 태동하는 단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본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국내 업체 가운데선 유일한가요? 일본으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뛴 업체는 루미마이크로가 가장 네네. 크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무슨 뭐 LG 향이나 뭐 이런 쪽의 국내 쪽 수요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쪽 수출 모멘텀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루미마이크로는 종목 물론 중소형주긴 한데 금호전기 계열이고 뭐 종목의 안정성도 있는 종목이고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한 뭐 목표가라고 할까요? 한 어느 정도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목표가를 딱히 산정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지금 뭐 차트가 이제 예. 열어지진 않았지만 루미마이크로 같은 네. 경우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매매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러세요? 3,000원 언더에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3,000원 아래에서 2,700원대에서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4,000원대도 상향 돌파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네네. 오늘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한 3,500원대 중심으로 최근에 며칠간 횡보를 했었는데 그 가격대에서 사실 매입을 했어도 되는 구간이라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예. 접근한다면 좀 눌림 나왔을 때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하지만 뭐 중기적인 접근이라면 네. 뭐 매수를 해도 지금도 늦지 않다. 예,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미마이크로 그리고 우리 백주훈 차장님께서는 서울반도체 그리고 또 뭐였죠? 저 우리 잊어버렸어요. TI하고 우리 TI, 우리 조명까지. 예. LED 관련주에 대해서 또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업체죠. 크리에 대한 지표도 그 주가 흐름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대표적인 그 벤치마킹 삼아서 한번 체크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궁금합니다. 만기일 이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 좀 확 사자라는 주체는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백주훈 차장님 전략 세워주세요. 뭐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장의 에너지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만큼 현재 지수 대비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아직까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먼저 이제 선취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계속 시그널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3거래일 전에 이제 외국인들의 4천억 이상 매수가 뭐 제가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좀 괄목할 만한 그 투자 수급 주체들이 경향적인 매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금액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뭐 거래일 수 중에서 절반 이상이 되는 이제 거래들을 갖고 가는 이런 경향적인 매수 수급들을 좀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뭐 중국의 이제 전인대 1차 회의를 통해서 조금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이슈들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미국발 훈풍과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정책 변수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역시나 시장의 수급과 그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을 체크하는 전략들이 포트폴리오에 어느 비중만큼 실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우신 과장님의 전략도 듣겠습니다. 밀릴 때 사자 계속 예.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밀릴 때 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뭐 당장 뭐 내일장이나 뭐 다음 주까지 전략을 염두에 둔다면 지수는 좀 레벨업하기가 좀 버거운 측면이 확실히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고점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고 네네. 사실 이러한 고점 부분을 의미 있게 뚫어내려면 주도주가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대외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더 이제 금상첨화가 되겠는데 사실 어제 다우 신고가 부근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일단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 거리였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도 또 밀리는 딱히 모습이 나왔습니다. 없죠. 그래서 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니냐. 지수 자체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위로 지수가 올라가기는 다음 주까지는 좀 힘든 측면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주식을 사모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관점은 변함은 없습니다. 조정 나올 때 뭘 사야 됩니까, 그럼? 일단 뭐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제가 일단 탑픽으로 계속 네. 보고 있는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이쪽 업종분들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레벨업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 자체가 지수는 레벨업을 못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레벨업을 하는 종목들이 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별 장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제로투세븐하고 네네. 우리 ENL, 아이센스 요 세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세 종목 특징이 셋 다 이제 신규 상장주고요.
신규 상장 주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전문가들 분들께서 이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관심 종목, 박우신 과장님의 관심 종목들 많이 언급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교보증권 백지훈 차장과 동양증권 마포지점 박우신 과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